씨. 저 정말 안 했어요. 제발 한 번만 제 말 들어봐요. 비 오는 저녁 재개발 구역 골목 한 여자가 종이 상자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5살 아이가 엄마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 했어요. 34살 윤서아. 3년 전까지만 해도 재벌 회장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숙자예요. 딸 하린이와 함께 거리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회사 돈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쫓겨났어요.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남편 장도연은 그녀의 말을 단 한 번도 듣지 않았어요. 그때 신호 대기 중이던 고급 세단 한 대가 골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의 남자가 창밖을 보다 얼어붙었어요. 38살 재벌 회장 장도연. 그의 시선이 종이 상자를 뒤지는 여자에게 고정됐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 서아였어요. 그 옆에 아이. 커다란 눈이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도연의 손이 핸들을 움켜쥐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3년 전 CCTV를 찾으라고. 삭제됐던 그 영상 속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을 본 도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거리로 보냈구나. 도대체 이 가정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3년 전 그 CCTV 속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안내 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음에 깊이 남는 이야기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구독하시고 좋은 이야기들 편하게 받아보세요. 차가운 회의실이었습니다. 장도연은 펜을 밀어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본다는 건 약함을 보이는 것이었고, 약함은 그가 가장 경계하는 감정이었습니다. 장도연은 38배 나이에 재벌그룹의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결정은 빨랐고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시장은 그를 천재라고 불렀고 업계는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무이사 정우석이 급히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사 돈 3억이 빠져나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적 결과 돈은 윤서아 명의의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의 아내 윤서아였습니다. 도연은 그날 단 한 번도 서아에게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배신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3년 그는 그렇게 아내를 잘라냈습니다. 수술하듯 깔끔하게 미련 없이 정리했습니다. 이혼 후 서아는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끊겼고 행방도 묘연했습니다. 도연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배신자의 삶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회사 일에 더 몰두했고 성공의 계단을 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냉정함을 칭찬했습니다. 역시 회장님은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전략이사 최민재조차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감정은 약점이었고
약점은 곧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씩 밤에 잠들기 전 그는 서아의 마지막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창백했던 얼굴, 떨리던 손, 그리고 뭔가 말하려다 멈춘 입술. 그때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심은 생존이다. 그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한번 의심이 생긴 사람은 끝까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더 커졌고 도연의 자산은 2배로 늘었습니다. 그는 성공했습니다.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넓은 거실, 비어있는 식탁, 혼자 마시는 커피. 성공의 대가는 생각보다 고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차에 올랐습니다. 기사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빗방울이 앞유리를 두드렸고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연은 차를 멈췄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눈을 감으려던 그 순간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개발 구역 골목 끝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 종이 상자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옆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어른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 얼굴을 비췄습니다. 도연의 숨이 막혔습니다. 서아였습니다. 그의 전처 윤서아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흐트러진 머리, 그리고 그 옆에 아이. 아이가 엄마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커다란 눈이 도연의 차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손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서아가 거리에 있을 리 없었습니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뒷차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백미러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아가 아이 손을 잡고 골목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냉정함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도연은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본 것이 환상일 리 없었습니다.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서아의 얼굴, 아이의 눈, 그리고 그 작은 손. 그는 백미러를 다시 봤습니다. 골목은 이미 어둠에 묻혀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차 안을 채웠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서 서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서지은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항상 대기 상태였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방금 전철을 봤다고? 거리에서 아이와 함께 있었다고? 지금 내가 있는 위치 근처 재개발 구역입니다. 네, 회장님. 이 근처에 노숙자들이 있습니까? 서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묻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찾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름을 말하면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아라는 여자를 찾아보십시오. 윤서아 회장님의 전처입니다. 전화 너머 서지은의 숨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놀라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오늘 밤 안에 찾으십시오. 네, 회장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흐릿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커다란 눈, 겁먹은 표정, 엄마 뒤로 숨던 작은 몸.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서아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차를 다시 출발시켰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켰습니다. 3년 전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22년 2월 14일. 이혼 성립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5년 1월이었습니다. 거의 3년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서아의 아이라면 나이는 대략 5살 정도였습니다.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5살. 이혼하기 전 서아가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서아가 임신했다면 말했을 것입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밀던 순간 서아가 뭔가 말하려던 표정, 도연 씨라고 부르던 목소리, 그리고 그가 끊어버린 대화. 도연은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던 결정이 흔들렸습니다. 새벽 3시 서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도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윤서아 확인됐습니다. 현재 재개발 구역 인근 쪽방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서지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함께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름은 윤아린, 만 5세입니다. 도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보호자는 윤서아로 등록돼 있고 출생신고일은 2020년 8월입니다. 도연은 달력을 펼쳤습니다. 2020년 8월, 이혼하기 6개월 전이었습니다. 서아는 임신한 채로 이혼했던 것입니다. 아니, 임신한 채로 쫓겨났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라는 비어 있습니다. 전화기를 든 도연의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더 조사하시겠습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세계는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소파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 서아가 임신을 숨겼을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 3년 동안 도연이 알던 서아는 솔직했고 진심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훔쳤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정우석이 가져온 보고서, 은행 거래 내역, 서아 명의의 계좌, 모든 것이 그녀를 가리켰습니다. 도연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도시를 비췄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 이 아침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민재였습니다. 전략이사이자 도연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도연아, 오늘 아침 회의 괜찮아?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던데. 도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충혈된 눈. 민재의 말이 맞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 뭔 일 있어?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민재는 3년 전 이혼 과정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서아를 자르라고 조언한 사람도 민재였습니다. 회장은 감정에 흔들리면 안 돼. 증거가 명확하면 결단을 내려야지. 하지만 지금 도연은 그 결단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 형 3년 전 일 기억하십니까? 서아 씨 얘기? 네. 민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왜? 후회되나? 아니, 그게 아니라. 도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아가 거리에 있었다고? 아이와 함께 노숙하고 있었다고? 그 아이가 혹시 자기 딸일지도 모른다고? 도연아, 넌 잘못한 거 없어. 증거가 있었잖아. 누가 봐도 명확했어. 민재의 말은 위로였지만 도연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명확했던 증거. 하지만 그 증거를 도연은 제대로 확인했을까요? 서아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 듣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이혼 서류가 있었습니다. 서아의 서명이 떨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을까요? 도연은 그때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서지은이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서지은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보건소 진료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윤아린 양의 의료 기록입니다. 재개발 구역 인근 보건소에서 응급 진료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감기, 영양실조, 탈수 진료 날짜가 반복됐습니다. 보호자는 모두 윤서아였습니다. 주소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소가 없습니다. 네, 고정 거주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가 아팠습니다. 여러 번 아팠습니다. 그리고 서아는 혼자 그 아이를 돌봤습니다. 거리에서 아무런 도움 없이. 더 있습니다. 서지은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편의점 앞 서아가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영상 속 서아는 야위었습니다. 옷은 낡았고 걸음걸이는 느렸습니다. 하지만 아이 손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보고 멈추면 서아도 멈췄습니다. 아이가 웃으면 서아도 웃었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기가 버린 여자, 자기가 쫓아낸 아내가 아이를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회장님,
서지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옳았다는 믿음, 서아가 배신자였다는 확신, 그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서비서, 네, 회장님. 3년 전 자료 다시 가져오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검토하겠습니다. 서지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한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준비하겠습니다. 서지은이 나가고 도연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도연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커다란 눈, 엄마를 꼭 붙잡던 작은 손.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 그 아이가 자기 딸이라면, 자기가 3년 동안 거리에 방치한 딸이라면, 도연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으로 회장이 아닌 한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도 냉정한 결정권자도 아닌 그저 후회하는 한 남자였습니다. 오후 3시 서지은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3년 전 자료였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파일을 받았습니다. 모두 준비했습니다. 앉으십시오. 도연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는 정우석이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횡령의심건 보고였습니다. 날짜는 2022년 1월 30일, 이혼 2주 전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간결했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3억이 빠져나갔고 추적 결과 윤서아 명의 계좌로 입금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증빙 자료로 은행 거래 내역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도연은 거래 내역을 자세히 봤습니다. 출금일은 2022년 1월 15일이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3억이었습니다. 입금 계좌는 서아 명의였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까? 서지은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서아와의 면담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면담은 없었습니다. 도연이 직접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변명은 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그 페이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빈 공간이 그를 비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듣지 않은 말, 확인하지 않은 진실이 그 빈 공간에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서비서, 당시 서아 씨는 무슨 말을 하려 했습니까? 서지은이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회장님께서 면담을 거부하셔서 직접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단 말입니까? 네, 회장님의 지시가 명확했습니다. 이혼 절차만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도연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진실을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할인 양 자료도 더 찾아보십시오. 출생 기록, 예방접종, 모든 것을 확인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서지은이 나간 뒤 도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회의실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 바쁜 사람들, 멈추지 않는 세상. 하지만 도연의 시간은 3년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서지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윤아린 양의 출생 기록입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출생 증명서가 떠 있었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름 윤아린,
생년월일 2020년 8월 3일. 출생 장소 서울대학교 병원. 모 윤서아. 부공란. 도연의 손가락이 부공란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혼자 아이를 낳았고 혼자 키웠습니다. 예방접종 기록도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접종 날짜가 나열돼 있었습니다. 2020년 9월, 10월, 11월 모두 정해진 시기에 맞춰 접종했습니다. 보호자는 모두 윤서아였습니다. 서아 씨가 혼자 다 했군요. 네, 기록상으로는 보호자가 항상 어머니 혼자였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넘겼습니다. 보건소 진료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2023년부터 기록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감기, 설사, 탈수, 영양실조 아이는 자주 아팠습니다. 진료비는 모두 무료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었습니다. 서아는 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려웠다는 뜻이었습니다. 최근 6개월 기록을 보십시오. 서지은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진료 횟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2~3번씩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감기가 반복됐습니다.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지은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진료 기록에 동상 초기 증상이라는 메모가 있습니다. 실내 온도가 낮았다는 뜻입니다. 도연은 화면 속 메모를 봤습니다. 보호자에게 난방 유지 권고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권고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아에게 난방을 할 형편이 없었을 테니까요. 더 있습니다. 서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급실 방문 기록도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한 달 전이었습니다. 진단명은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아이가 추위에 노출됐던 것입니다. 도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한겨울 5살 아이가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엄마는 혼자 그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을 것입니다. 치료는 응급처치 후 귀가했습니다. 입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비용 문제로 추정됩니다. 도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아이가 아팠지만 입원할 돈이 없었습니다. 서아는 아이를 데리고 다시 추운 거리로 나갔을 것입니다. 회장님, 서지은이 불렀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진료 기록들, 그 하나하나가 서아와 할인이 견뎌낸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따뜻한 집, 따뜻한 밥, 따뜻한 잠자리. 그 모든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서아와 할인에게는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추위, 배고픔, 병, 그 모든 것과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지은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난 뭘 한 거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회장이 아닌 아버지로서 느끼는 무게였습니다. 새벽 2시, 도연은 여전히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3년 전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지은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두드리며 은행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점을 찾았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뭡니까? 윤서아 씨 명의 계좌로 입금된 3억 그 돈이 당일 전액 인출됐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서지은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추적이 안 됩니다. 현금 인출로 처리됐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2022년 1월 15일 3억 입금. 같은 날 오후 3시 3억 전액 인출. 인출 장소는 서울 강남구 소재 은행 지점이었습니다. CCTV는 없습니까? 3년이 지나서 이미 삭제됐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출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까? 은행에 문의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본인 확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내일 아침 첫 업무로 처리하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확인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서지은이 노트북을 덮으려 할 때 도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돈의 최종 도착지는 어디였습니까? 정우석 이사 보고서에는 서아 씨 계좌라고만 나와 있는데 서지은이 파일을 뒤적였습니다. 정우석의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보고서상으로는 윤서아 씨 계좌가 최종 도착지입니다. 그 이후 흐름은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횡령 보고서라면 돈의 최종 사용처까지 추적했어야 하는데 서지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횡령 조사라면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정우석 이사는 왜 추적하지 않았을까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같은 의심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정우석 이사명의 계좌도 확인해 볼까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우석은 회사의 재무이사였습니다. 신뢰받는 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연은 모든 것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하십시오. 2022년 1월 전후로 모든 거래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서지은이 나가고 도연은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정우석의 서명이 보였습니다. 또렷하고 자신감 있는 필체였습니다. 도연은 그 서명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정우석은 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라며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도연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석은 1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왜 정우석이 직접 보고했을까요? 횡령 의심권은 일반적으로 감사팀이 처리합니다. 재무이사가 직접 나설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당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정우석이 보고서를 내밀었고 도연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아내가 회사 돈을 훔칠 수 있나라며 책상을 쳤습니다. 정우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그 말에 도연은 서아를 잘라냈습니다. 의심은 생존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의심의 방향이 잘못됐다면? 의심해야 할 사람이 따로 있었다면? 도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최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뒤에 민재가 받았습니다. 도연아, 새벽 2시야. 무슨 일이야? 형, 3년 전 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민재의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뭔데?
정우석 이사 당시 왜 직접 보고했을까요? 감사팀도 있었는데. 전화 너머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증거가 명확해서 넘어갔지. 형도 이상하게 느꼈습니까? 응. 근데 도연아, 넌 왜 지금 이걸 파고드는 거야?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혹시 서아 씨 만났어? 도연의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민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났구나. 어디서? 거리에서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 제 딸일 수도 있습니다. 전화 너머 민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도연아, 확실해?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합니다. 알았어. 내가 도울게. 정우석 관련 자료 내가 직접 뒤져볼게.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서지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뭘 찾았습니까? 정우석 이사명의 차명 계좌입니다. 2022년 1월 15일 3억이 입금됐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윤서아 씨 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3억과 시간상 일치합니다. 서지은이 노트북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거래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입금일 2022년 1월 15일 오후 4시 금액 3억 원. 입금자 현금. 도연은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3억? 서아를 범죄자로 만든 바로 그 돈이 정우석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정우석이 조작한 겁니까? 서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아 씨 계좌에 돈을 넣었다가 바로 인출해서 자기 계좌로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정우석이 서아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이용해 서아를 제거했습니다. CCTV 회사 CCTV는 없습니까? 3년 전 자료는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서지은이 잠시 멈췄습니다. 백업 서버가 있습니다. 지하 보안실에 오래된 백업 데이터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네, 회장님. 서지은이 나가려 할 때 도연이 불렀습니다. 서비서. 네. 이 일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서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회장님. 오후 2시 도연은 지하 보안실로 내려갔습니다. 서지은이 앞장섰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철문 앞에 섰습니다. 보안 책임자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안은 서늘했습니다. 서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깜빡이는 LED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서지은이 가장 안쪽 서버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백업 서버입니다. 3년 이상 된 데이터가 보관돼 있습니다. 보안 책임자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날짜 목록이 떴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2022년 1월 15일 지하 주차장 CCTV를 찾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파일 목록이 스크롤됐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있습니다. 2022년 1월 15일
B2 주차장 카메라 3번입니다. 도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재생하십시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흑백 영상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서아가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에게 서류를 전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서아는 가끔 회사에 들러 도연의 개인 서류를 전달하곤 했습니다. 서아가 차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우석이었습니다. 그가 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 속 정우석이 서아에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봉투였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을 내저었습니다.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난 그런 거 안 해요. 정우석이 다시 봉투를 밀었습니다. 서아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돈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우석이 갑자기 뒤로 넘어졌습니다. 과장되게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도둑이야. 회사 돈을 훔쳐가.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습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서아가 당황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안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널린 돈, 넘어진 정우석, 그리고 그 옆에 선 서아. 모든 상황이 서아에게 불리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서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아가 몸부림쳤습니다. 놔주세요. 제 말 좀 들어봐요. 하지만 끌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혔습니다. 정우석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계산된 미소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돈을 주었습니다. 봉투에 다시 담았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본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서아는 무고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고했습니다. 다시 재생하십시오. 보안 책임자가 영상을 다시 틀었습니다. 도연은 한 장면 한 장면 놓치지 않고 봤습니다. 서아가 봉투를 밀어내는 장면, 정우석이 쓰러지는 장면, 보안 요원들이 달려오는 장면, 모든 것이 계획된 연극이었습니다. 정우석이 각본을 썼고 보안 요원들이 조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아는 억울한 희생양이었습니다. 이 영상 당시 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보안 책임자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정우석 이사님께서 해당 구간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삭제 지시를? 네,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지시대로 메인 서버에서는 삭제했지만 백업 서버는 자동으로 보관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석은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업까지는 손대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을 복사하십시오. 여러 곳에 백업해 두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서지은이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의자에 앉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벽에 기댔습니다.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정우석이 보고서를 들고 왔던 날, 도연이 서아를 불렀던 날,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날. 서아는 그때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도연 씨, 제 말 좀 들어봐요. 하지만 도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 들었다면, 만약 서아의 말을 한 번만 들어줬다면, 이 모든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지은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흔들리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정우석을 불러들이십시오. 지금 당장. 네, 회장님. 그리고 법무팀도 대기시키십시오. 변호사도 준비하고요. 알겠습니다. 서지은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아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당황한 표정, 억울한 눈빛, 떨리는 입술. 미안합니다, 서아 씨.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빈 보안실에 그 말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추운 거리 어딘가에서 아이를 안고 있을 것입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오후 4시 정우석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이 급히 부른 이유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급한 일이십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정우석이 앉았습니다. 도연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지은이 들어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우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 비서님도 배석하시는 겁니까? 네. 도연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서지은이 노트북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화면을 정우석 쪽으로 돌렸습니다. 정 이사님,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화면에는 정지된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정우석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3년 전 영상입니다. 2022년 1월 15일 기억하십니까? 정우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3년 전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데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면서 기억을 되살려 보시죠. 서지은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흘러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서아가 나오고 정우석이 다가가는 장면. 정우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회장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보십시오.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봉투를 건네는 장면, 서아가 거부하는 장면, 그리고 정우석이 쓰러지는 장면. 보안 요원들이 달려오고 서아가 끌려가는 장면. 영상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화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왜 했습니까? 정우석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 뒤에 대답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 네. 투자 실패로 빚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도연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돈을 훔치고 제 아내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까?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우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윤서아 씨는 무고했습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보고서를 조작하고 CCTV를 삭제하고 저를 속였습니까? 정우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정 이사님, 네, 회장님. 윤서아 씨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정우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이 돌아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거리에서 노숙합니다. 아이와 함께. 정우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가 있었습니까? 네. 제 딸입니다. 당신이 모함한 여자가 혼자 낳아서 혼자 키운 제 딸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석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제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도연이 서지은을 봤습니다. 법무팀 준비됐습니까? 네, 회장님. 대기 중입니다. 정우석 이사를 횡령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십시오. 지금 당장. 정우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앉으십시오. 도연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정우석이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은 3년 전에도 용서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당신 때문에 한 여자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명예도 가족도. 그리고 당신 때문에 5살 아이가 거리에서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비서. 네, 회장님. 경찰에 연락하십시오. 이 영상과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서지은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정우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도연은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차갑게, 냉정하게. 당신이 윤서아 씨에게 기회를 줬습니까? 변명할 기회라도 줬습니까? 정우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기회는 없습니다. 경비가 들어왔습니다. 정우석을 부축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정우석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서지은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드십시오. 도연은 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합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서지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윤서아 씨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녀가 절 용서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지은이 파일을 건넸습니다. 윤서아 씨가 머무는 곳 주소입니다. 그리고 윤아린 양 정보도 함께 넣었습니다. 도연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할인의 사진이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찍은 증명사진이었습니다.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할인의 눈이 자신과 닮았습니다. 코도 인매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 아버지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회장님. 3년 동안 이 아이를 거리에 두었습니다. 전 나쁜 아버지입니다. 서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아닌 한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재개발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은 직접 했습니다. 조수석에는 서지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골목에서 좌회전하십시오. 서지은의 안내를 따라 도연은 차를 몰았습니다. 거리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빈 건물들, 깨진 유리창, 쓰레기가 쌓인 골목. 여기 사람이 삽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서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 철거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아직 몇몇 분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낡은 건물 앞이었습니다. 1층 구멍가게 간판이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 건물 2층입니다. 도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2층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낡은 커튼이었지만 정성스럽게 달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나무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2층 복도는 좁았습니다. 201호 문 앞에 섰습니다.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발소리, 속삭이는 소리, 그리고 침묵. 윤서아 씨, 저 장도연입니다. 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뒤에 서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여길 어떻게 찾아왔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돌아가세요. 서아 씨, 전 당신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제발 가주세요. 도연은 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문 너머 서아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누구야? 아무도 아니야, 할인아. 도연의 가슴이 쪼개졌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자기 딸에게 자신은 아무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서아 씨, 제발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사과하러 왔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3년 전 일 진실을 알았습니다. 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CCTV를 봤습니다. 정우석이 저지른 일 모두 확인했습니다. 당신은 무고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고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얼굴 보고 사과하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제 딸 아닙니까? 문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제 딸이에요. 당신 딸 아니에요. 서아 씨, 당신은 3년 전에 우릴 버렸어요.
이제 와서 아빠 행세하지 마세요. 도연은 주먹으로 문을 쳤습니다. 세게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절망을 표현하는 몸짓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할인이 한 번만. 안 돼요. 서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뭔데 이제 와서 아빠 행세해요? 할인이 아플 때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추워서 떨 때 어디 있었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말 한 번 안 들어줬어요. 변명할 기회도 안 줬어요. 그냥 짐 싸서 나가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사과로 되는 게 아니에요. 3년이에요, 3년. 할인이는 그 3년을 거리에서 자랐어요. 서아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이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왜 울어? 엄마. 도연은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릎을 댔습니다. 서아 씨, 저 무릎 꿇었습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모든 걸 바로잡겠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아가 서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 충혈된 눈, 떨리는 입술. 3년 전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아였습니다. 도연은 무릎 꿇은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 꿇은 도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뒤로 작은 얼굴이 삐죽 나왔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왜 무릎 꿇었어? 서아가 할인을 안았습니다. 어른들 얘기야, 할인아. 할인이 도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큰 눈, 긴 속눈썹. 도연과 똑같은 눈이었습니다. 아저씨 왜 울어? 도연은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으로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할인아.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저씨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나쁜 짓 했어. 할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 울게 한 사람 맞아?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아저씨가 엄마 울게 했어. 할인이 서아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나쁜 사람이야? 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도연은 무릎 꿇은 채로 기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아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아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방 안은 작았습니다. 원룸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식탁, 낡은 옷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서아가 정성껏 가꾼 공간이었습니다. 도연은 방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할인의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 엄마와 아이 단둘이 손잡은 그림. 앉으세요. 서아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도연은 앉았습니다. 서아는 할인을 침대에 앉혔습니다. 할인아, 여기서 그림 그리고 있어. 응, 엄마. 할인이 색연필을 꺼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기 딸. 처음 제대로 본 자기 딸이었습니다. 서아가 도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팔짱을 꼈습니다.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하러 왔어요?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걸 바로잡으러 왔습니다.
당신의 명예, 할인이의 권리, 모든 것을 필요 없어요. 필요합니다. 당신은 무고했고 전 당신을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아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져요? 이미 3년이 지났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도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우석은 고소했습니다. 횡령과 무고 혐의로. 서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 명의로 된 통장입니다. 3년치 위자료와 양육비를 넣어뒀습니다. 서아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할인이를 위해서입니다. 할인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도연은 서류를 다시 밀었습니다. 당신 혼자 키우기엔 너무 힘듭니다. 할인이 병원 기록 받습니다. 얼마나 자주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전 할인이 아버지입니다. 아니에요.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3년 전에 아버지 그만뒀어요. 도연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서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역할. 할인이는 당신 몰라요. 당신도 할인이 몰라요. 알아가겠습니다. 안 돼요. 서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할인이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 할인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무지개 아래 두 사람이 손잡고 있는 그림. 엄마와 할인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그림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자신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은 매일 그 골목으로 갔습니다. 서아의 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세요. 서아 씨, 제발 우릴 그냥 내버려둬요. 같은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찾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어느 날 아침 일찍 그 골목으로 갔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우유와 빵을 샀습니다. 할인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서아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도연을 보고 멈췄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연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도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또 왔어? 응, 너희 보러 왔어. 할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자꾸 와? 도연은 무릎을 꿇어 할인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저씨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뭔데? 미안하다는 말. 할인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왜 미안해? 도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아저씨가 엄마한테 나쁜 짓 했어. 그래서 너랑 엄마가 힘들게 살았어. 할인이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서아는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때문에 엄마가 울었어? 응, 아저씨 때문이야. 할인이 도연을 노려봤습니다. 작은 얼굴에 화가 가득했습니다. 나쁜 아저씨. 할인이 도연의 가슴을 작은 주먹으로 쳤습니다. 힘은 약했지만 도연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인이 계속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쳤습니다. 엄마 울리지 마. 나쁜 아저씨.
서아가 할인을 안아 올렸습니다. 할인아, 그만해. 싫어. 저 아저씨 나빠. 도연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로 있었습니다. 할인의 울음을 들었습니다. 서아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상처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서아 씨,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을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집, 할인이 방도 있는 집.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할인이 유치원도 알아봤습니다. 좋은 곳으로. 우리끼리 잘 살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아의 눈을 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속죄하게 해주십시오. 속죄는 당신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도연은 할인을 봤습니다. 엄마 품에 안긴 채 자신을 노려보는 작은 얼굴을. 저 아이가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서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할인이가 응급실에 갔던 것도 서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병원 기록을 봤습니다. 저체온증이었습니다. 5살 아이가 서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인이가 아파서 고생할 때 전 따뜻한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비싼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걸 알았을 때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을 꼭 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늦었지만 그래도 하게 해주십시오. 안 돼요.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인이한테 상처만 될 거예요. 당신이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면 할인이는 더 아플 거예요. 사라지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도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친권 동의서입니다. 제가 서명했습니다. 서아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할인이 친권을 당신에게 넘기는 서류입니다. 법적으로 전 할인이 아버지이지만 친권은 당신이 갖는 겁니다. 왜 이런 걸? 당신이 날 믿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 이걸로 증명하겠습니다. 전 할인이를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옆에 있고 싶을 뿐입니다. 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보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집 계약서입니다. 당신과 할인이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전 이름 없습니다. 도연이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사 가실 필요 없으시면 안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갈 수 있는 집입니다. 서아는 서류를 보며 울었습니다. 도연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도연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서아는 받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계단 난간에 명함을 놓았습니다. 할인아. 도연이 할인을 불렀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저씨가 정말 미안해. 용서 안 해줘도 돼.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줘.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서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회장도 사업가도 아닌 그저 한 아버지로서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회사 일을 정리했습니다. 회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최민재가 반대했습니다. 도연아, 성급한 결정 아니야? 아니에요. 형 이미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사회에서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습니다. 저는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도연은 작은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노숙자와 한부모 가정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서아처럼 억울하게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매일 재단 일을 했습니다. 직접 거리로 나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따뜻한 식사를 나눠줬습니다. 잠잘 곳을 마련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지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윤서아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집 보러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도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일 오후 2시입니다. 다음 날 도연은 준비한 집으로 갔습니다.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할인이 방에는 새 침대와 책상을 놓았습니다. 벽에는 따뜻한 색의 벽지를 발랐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서아와 할인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이 눈을 크게 뜨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와, 엄마, 여기 우리 집이야? 서아가 할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할인아. 도연이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은 넓었습니다.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집안을 감쌌습니다. 할인이 방은 이쪽입니다. 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할인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분홍색 벽지, 작은 책상, 부드러운 침대. 할인이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이게 내 방이야? 서아가 방을 둘러봤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년 만에 느끼는 따뜻한 햇빛이었습니다. 좋아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인이 침대에 앉았습니다. 폭신했습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좋아. 서아가 할인을 안았습니다. 딸의 웃는 얼굴을 봤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서아 씨, 도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 집은 당신과 할인이 겁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속죄입니다. 그리고 도연이 할인을 받습니다. 저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이제 전 회장이 아닙니다. 재단 일을 합니다. 재단요? 네. 노숙자와 한부모 가정을 돕는 일입니다. 서아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도연은 뒤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아가 불렀습니다. 도연 씨. 도연이 멈췄습니다. 할인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도 돼요. 도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돌아서서 서아를 봤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천천히요.
할인이가 적응할 때까지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인이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나쁜 아저씨 맞지?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인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맞아. 아저씨 나쁜 사람이야. 그럼 왜 우리한테 집 줘? 미안해서 그리고 너랑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할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한테 사과했잖아. 근데 왜 또 사과해? 한 번으로는 부족해. 아저씨가 너무 나쁜 짓 했거든. 할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100번 사과해야 돼. 도연이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알았어. 100번 할게. 아니, 1000번도 할게. 할인이 작게 웃었습니다. 서아도 웃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며칠 후 서아와 할인이 이사를 했습니다. 도연이 도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집에 짐을 풀고 정리했습니다. 할인이 방에 할인이 그림을 붙였습니다. 거실에 작은 화분을 놓았습니다. 집이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아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도연은 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이만. 같이 드세요. 서아의 말에 도연이 멈췄습니다. 괜찮습니까? 할인이가 같이 먹자고 했어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저씨도 먹어. 도연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아가 밥을 퍼줬습니다. 할인이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은 식탁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서아의 말에 도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음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이, 이 풍경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아저씨, 왜 안 먹어? 할인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먹을게.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으며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고. 긴 속죄의 시작이고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라고. 창밖으로 노을이 졌습니다. 따뜻한 주황빛이 집안을 물들였습니다. 서아가 할인에게 반찬을 덜어줬습니다. 할인이 웃으며 먹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도연은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아버지였습니다. 늦게 온 아버지, 많은 잘못을 한 아버지, 하지만 이제부터 제대로 하려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빠, 할인이 작게 불렀습니다. 도연이 숨을 멈췄습니다. 네, 아니 아저씨. 할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았습니다. 언젠가, 먼 훗날 언젠가 할인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를 날이 올 거라고. 그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밥을 다 먹고 도연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내일 또 와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서아를 봤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 또 올게. 약속이야. 약속이야. 도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아와 할인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도연은 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함께할게. 사람은 잘못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보지 않아서 무너집니다. 사랑은 늦게 와도 되지만 사과는 반드시 무릎으로 해야 합니다. 도연은 무릎으로 사과했고 이제 행동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끝까지, 정말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